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가 그냥 걱정이고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골치네요. 자, 오늘은요,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나 정리하고 갈 게 있어요. 여러분 기본서 460쪽 보시면은요, 460페이지 잠깐 펴보실래요? 460쪽에 보시면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에 양가로 2번 목적세가 있어요. 목적세. 예, 그 부분이 저번에 2주 전에 수업할 때 목적세는 4가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요 목적세가 원래 5가지인데 여기 보실래요? 목적세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 국세 중에 목적세가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육세가 있고, 낙후된 농어촌을 지원 또는 확충하기 위해서 사용하겠다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었고요. 자, 원래는 지금 연도가 안 바뀌었지만 2021년 12월 말까지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목적세가 있었는데, 요 교통에너지, 요거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원래는 3년 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있고, 2021년 12월 말 지나면 일몰이 뭐요? 해가 지는 걸 일몰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12월 말까지만 하고 없어지는 법률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세법에 개정되면서 유예시켰어요. 2년. 그래서 결론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일몰 기간을 보였다. 유예, 미뤘어요. 결론은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된다 얘기예요. 원래는 개정돼서 없어진 건데 2년 정도 기간을 유예시켰으니까 우리는 목적세 기본서 460쪽 맨 밑에 목적세 있죠. 거기에는, 자, 거기 보시면 조세 수입 용도가 세법이 특정되어 있어 특정 경비에만 충당되는 조세를 말하며,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거 사이에다가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고속도로를 시설하거나 확충하거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거나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농어촌 특별세 뒤에 하나 넣어주세요. 그러면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 중에 목적세는 2개가 아니라 원래대로 3개가 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말까지 일몰 없어지는 걸로 법률이 이미 2-3년 전에 개정됐었는데, 이것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김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는 교육정책,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지역마다 자원이 있겠죠. 그래서 지역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데 또는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지역자원 시설세, 이렇게 해서 목적세가 5가지다. 이렇게 요거 하나 추가로 적어주세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없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2년 기간 유예가 돼서 이제 적용을 한다. 2년 동안 그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오늘 수업은요. 오늘 수업은 자, 여기 보실래요?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 교재 보시면 472페이지. 요거 지워도 되죠? 예. 472페이지 보실래요?
오늘 수업은 472페이지 조세의 징수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실래요? 조세의 징수,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공부할 5가지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할 첫 시간에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신고납부,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신고납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에서는 신고납세 이렇게도 얘기해요. 신고납부나 신고납세나 같은 뜻이다. 그래서 신고납부가 뭐고, 그리고 신고납부로 되어 있는 세금은 우리가 공부할 세금 중에 어떤 것이 신고납부냐, 요거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그럼 신고하고 스스로 뭐 하라고요? 납부까지 해라 그랬는데 안 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 근데 이 가산세는요 2가지입니다. 기본이, 자,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그죠? 무신고는 신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과소신고 그랬잖아요.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정상보다 부족하게 신고했다. 100만 원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면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는다.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또 하나 뭐예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어요. 이건 뭐에 대한 겁니까? 둘 다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을 때 붙는 가산세죠. 또 하나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납부, 이 2가지는 뭐고? 신고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신고도 하고 또 하라고 그랬어요. 납부도 해야 되는데 납부를 늦게 했다. 그럼 늦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가산세 붙겠죠. 그래서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 이따가 요 납부지연 가산세는요 국세에 대한,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의 납부지연 가산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서로 뭐하다? 다르다. 왜? 개정됐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까요? 자,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뭐한다? 납부. 그죠? 안 하면, 신고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납부 안 했으니까 납부도 별도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또 하나 방법은 보통징수라고 그래요. 보통징수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요. 지금 전체 제목만. 그리고 이걸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부가주의 조세,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징수나 부가주의나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또는 교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를 부를 때 웬수라고 불러요? 사람은 틀리잖아. 사람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 본질은. 그런데 명칭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보통징수나 부가주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보통징수는 고지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때 자, 신고납부 성실하게 하면 좋은데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서 뭐가 나오느냐? 고지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징수에는 고지서 받고 늦게 내면 이자가 붙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 또 하나는 중가산금인데 이것이 지방세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고지서 받고 안 냈을 때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는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럼 지방세는 뭐가 없어? 지방세는 고지서 받고 안 냈을 때 납부지연 가산세가 없다. 지방세는 가산금 또는 뭐라고 그래요? 중가산금.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때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 보실래요? 자, 이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가산금은 원래 법에는 올해 말까지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교재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아직은 통과가 안 됐는데 정부
입법 예고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미 심의가 다 끝났어요. 뭐 하기로? 이것도 연장시키기로. 그래서 없는 줄 알고 개정이 된 줄 알고 여기 뺐는데 이게 1년 유예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프린트가 나간 겁니다. 오늘 수업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세요.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보통 징수,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거.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472페이지 보시면, 교재 보시면 조세의 징수라고 나와 있죠. 자, 봅니다. 기본소. 부과로 가는 건 뭐예요? 부과. 세금을 내라. 이걸 부과라고 하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자 등한테 세금을 내라. 이걸 두 글자로 부과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줄 징수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가는 걸 징수라고 한다. 세금을 내라 이게 부과고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징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은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보통 징수, 또 하나는 뭐? 신고납부. 그런데 원천 징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동산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을 때, 근로소득 월급 받을 때 세금 공제하고 받죠? 이런 걸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두 가지다. 납부하는 방법이. 하나는 보통 징수, 또 하나는 뭐? 신고납부. 그러면 먼저 신고납부에 대해서 볼게요. 밑에 양가로 1번. 신고납부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죠. 지방세 또는 뭐? 국세도 돼. 지금은 지방세법이니까 국세도 똑같아요. 국세가 됐던 지방세가 됐던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또 하고?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하라는 얘기죠. 스스로 하라. 이때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가산세. 이게 중요하다. 여기 보실래요? 자, 신고 납부에 대해서 봅니다. 신고 납부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고 하죠?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본인이 스스로 세금 계산하라 얘기야.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첫 번째 과세 표준이 얼마고, 자,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고, 또 세금을 계산을 해요. 세액을 보한다, 세금을 보아라, 계산. 누가 계산하라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하라. 본인이. 나 계산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면 자랑은 아니잖아. 그죠? 예, 세금은 내야 될 의무지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 못하면 세무사한테 맡기면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세금 계산하는 건 거의 어렵지가 않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얼마 주고 취득했는데 주택을 10억 주고 샀는데요. 그럼 과세 표준이 10억. 거기다가 몇 퍼센트냐? 법에 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세금 나오잖아.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복잡하면 납세 의무자가 계산할 수가 없지. 간단하니까 납세 의무자 니네가 본인이 스스로 세금 계산을 해라. 이해가세요? 그리고 계산을 해서 뭐 또 하고, 예? 신고도 하고,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이거예요. 세금을. 누가? 납세 의무자. 본인이 세금 계산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럼 납세 의무자한테 이렇게만 해놓으면, 야, 너네가 세금 낼 사람이니까 너네가 계산해서 내. 그러면 함흥차사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언제까지 법에 정해놨어요. 법에 정해놓은 걸 뭐라고 한다?
법정, 법에서 정해놓은 뭐 신고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다. 요 기간 지나가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잠깐 법정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 기한. 여러분 잠깐 교재 보시면 470페이지. 470페이지 폈어요? 예, 거기 보시면 맨 위에 5번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 신고 기한이 나와 있죠? 예? 470쪽. 그럼 1번 보세요. 신고 기한이라면 세법에 따라 과세표전 신고서 제출할 기한을 말하는데 취득세 하나만 볼까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하라고?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보세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구한 사람이 취득한 사람이 세금 내야죠. 그럼 취득한 사람이 취득한 날부터 며칠? 60일 이내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고 세금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무엇도 하라. 납부하라 이거랬어요. 언제까지 하라고? 취득세는 60일 이내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끝. 그죠? 성실하게 했으니까 끝이잖아. 근데 이때 뭐를 안 하면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 까먹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그렇지, 가산세가 붙는다 이 얘기예요. 아니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면 끝.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 그럼 여기 보세요. 이럴 수도 있죠.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에 대한 뭐? 가산세도 붙고 납부 안 했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뭐? 취득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뭐는 했어요? 신고는 했어요. 그런데 납부까지 하는데 뭐를 못했어?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취득세 100만 원이다. 세금 계산해서. 그러면 시청 가서 뭐 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서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내든 시청 수납창고에 가서 내도 되잖아요. 근데 납부서 받아가지고 세금 내려고 줄을 쭉 섰는데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서 있어 보니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네. 너무 반가운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까먹었네. 주머니에 보니까 뭐가 있어? 돈은 있고. 오래간만에 누구 만났어? 친구 만났으니까 옆으로 샜어요. 세금 낼 돈으로 소주 한 잔 마시다 보니까 돈이 없네. 그래서 뭐는 했지만 근데 뭐를 안 했어? 그럼 납부에 대한 가산세만 붙는 거예요. 둘 다 안 하면 신고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둘 중에 하나 붙고 납부 안 했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데 둘 다 안 했으면 두 개 다 붙는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성실하게 뭐를 하면 신고 납부하면 뭐가 없어요? 가산세 안 붙고 끝나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스스로 세금 계산해서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24가지 세금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부동산 취득했을 때 뭐네요? 취득세 본인이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언제까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남의 부동산의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등록 면허세 남의 부동산에 하는 거죠. 등록 면허세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동산 팔아서 내는 소득세 있죠. 이거는 소득세는 원래는 모든 소득세는 여러분 470쪽 보시면 맨 위에 소득세 법정신고 기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이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예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강론에 가서 공부하고 모든 소득세는 기본이 언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기간 내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이 가산세는
신고를 안 했네? 예?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신고를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겠죠? 아,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네? 그럼 뭐?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붙겠죠? 예? 그리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가세요? 근데 요 두 가지는 국세나 지방세가 다 똑같아. 그런데 뭐는? 납부 지연 가산세는요, 올해 가산금이라는 게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달라. 그래서 국세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하고 뭐? 지방세를 안 내서 붙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서로 뭐하다? 다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냐? 그리고 가산세 뜻이 뭐냐? 여러분 이제 가산세. 자, 교재 가서 이제 472페이지 양가로 1번 신고납부란 1번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도 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를 하라. 근데 신고 기한 내에 뭐를 하지 않으면 신고 납부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요거 알아야 된다. 그럼 밑에 2번 이렇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 5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공부할 거. 그 중에서 필수 뭐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 면허세, 그리고 뒤에 가서 두 번째 끝에 소득세, 즉 양도소득세죠. 예, 양도소득세가 됐던 임대소득이 됐던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그 뒤에 있는 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기세, 주민세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꼭 알아야 될 게 세 가지 있죠. 취득세하고 뭐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소득세는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됐어요? 여기 보세요. 안 하면 뭐가 붙는다고요? 그럼 가산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473페이지 보세요. 가산세라고 나왔죠? 가산세. 예, 가산세의 1번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한 의무 그러면 두 가지죠. 신고의 의무 또 하나 뭐? 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산출세 세금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더하라. 가산이 뭐야? 가산. 더하는 거죠. 더해서 걷어간다. 예? 원래 세금에다가 가산세 더해서 걷어가요. 이게 가산세예요.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용어가 나왔어요. 뭐? 가산세하고 또 하나 뭐? 가산금하고 틀려요. 요 가산세는 끝에 뭘로? 세자로 끝났죠. 그럼 가산세는 뭐야? 세금이야, 세금. 가산금은 금자로 끝났죠. 금이 뭔데? 금리, 이자. 세금을 늦게 내서 붙는 걸 이자를 뭐라고 한다? 지방세에서는 가산금. 요 가산금은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올해가 내년 1년 동안? 지방세에서만. 국세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지방세에서만 뭐야?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가산세는 뭐라고 그랬죠? 세금. 가산금은 이자. 가산금은 그럼 이따 얘기하고, 신고 납부 안 하면 뭐 붙어요? 가산세 붙는데 이게 세금이라고 그랬죠? 어떨 때 붙어요? 세법에 규정한 의무,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세금 계산해서 거기에 추가로 붙는 게 가산세죠. 그럼 이제 2번 가산세 성격. 1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신고 납부 의무를 위반했으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건 2번이에요. 그럼 여기 보세요. 설명 듣고. 여러분 이 가산세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럼 세금은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하죠? 국가로 들어가는 걸 국세.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면 지방세. 그러면 가산세는 세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물어보면 공부를 안 했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 알아야 된다. 이 가산세는 어떤 세금 안 내서 붙느냐에 따라 그거 따라가. 예? 다시 말하면 취득세 뭐라고 그래서 신고납부? 안 하면 여기에 뭐가 붙어? 가산세 붙죠? 그럼 얘가 뭐야? 국세야? 지방세야? 지방자치단체로 가잖아요. 그럼 요때 가산세는 지방세로 가는 거고, 등록면허세도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지방세죠? 여기에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죠? 여기에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얘 따라가 국가로.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제 봤어요. 가산세는 세금인데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봐요. 이걸 과거에도 물어봤어. 뭐라고? 가산세는 지금 그대로 물어보면 가산세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지방세를 위반해서 붙으면 지방세로 구분을 하고, 국세에 대한 세금을 안 내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국세다. 그러면 시험에서 그거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근데 그걸 법에서 이렇게 물어봐. 2번 양가로 2번 가산세 성격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그게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뭐라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얘기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국세로 갈 수도 있고, 예? 지방세를 위반했으면 지방세로 갈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됐습니까? 예, 뜻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고 있으면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다만 두 번째 줄. 해당 국세 지방세를 포함하면 감면이 뭐죠?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거죠. 그러면 가산세도 감해주느냐 면해주느냐? 아니다.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자, 이론 뜻만. 여러분 취득세가 세금 계산했는데 100만 원이야. 그런데 이 중에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50%를 뭐 했다? 감면이다. 그럼 감면은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거 50%니까 얼마? 50만 원은 안 내고, 그죠? 납부할 세금이 얼마야? 50만 원만 내면 되겠죠.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은 50%는 감면이고 나머지만 내면 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요때 요거 신고 납부 안 했어요. 예? 그럼 가산세는 여기에 붙는 거? 아니야. 여기에 붙는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예,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산세는 깎은 거에 대해서 감면 포함하는 거? 아니다. 원래 세금은 깎을 수 있지만 이거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 낼 것도 감면해 주는 건 아니다. 됐어요? 자, 그거 하고 이제 그 밑에 3번에 보시면 가산세는 뭐예요? 여러분이 세금 낼 거 있으면 거기 어떻게? 가산세가 붙으면 더해서, 가산이 더하는 거죠. 더해서 세금 내면 되잖아. 또 환급, 세금을 많이 냈으면 되돌려 받아야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있는데 가산세 부분이 있으면 그건 뭐하고? 빼고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는다. 그 얘기야. 이해가세요? 다음 3번 가산세 적용하는 세목은 아까도 했지만 취득세하고 뭐 등록 면허세,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국세, 2번의 국세, 양도소득세, 요 세 가지는 필수라고 그랬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뭐다? 신고납부. 안 하면 뭐 붙어요? 가산세 붙습니다. 됐어요? 예?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이제 다시 정리. 자, 징수방법의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신고납부. 이제 공부했으니까 보세요. 신고납부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그죠?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을 해서 무엇까지? 법정 신고기한 정해져 있죠. 취득세라면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무엇도 하고 신고를 하고 신고한 세금을 뭐까지 하라? 그렇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게 신고납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야 될 게 핵심이 바로 뭐냐면 신고납부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요. 이해가세요? 가산세, 가산 더해가지고 뭘로 바뀌어? 고지서 나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주택을 취득했으면 여러분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 며칠 안에? 근데 60일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장군수가요 세금 계산에서 가산세 붙어서 여러분한테 언제까지 내라고 뭐 나와? 고지서. 고지서 받고 세금 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뭐 하면 신고 납부하면 가산세 없이 끝나지만 성실하게 안 하면 뭐?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그런 세금이 뭐냐? 대표적으로 공부할 게 뭐? 취득세, 등록, 면허세, 그리고 뭐? 소득세, 양도소득이 됐던 임대소득이 됐던 소득세는 신고 납부다. 안 하면 뭐부터?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 가십니까? 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절차를 다시 봐요. 그림으로 누가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하라 이거지. 계산해서 누구? 법정 신고 기한 내 뭐 발부해? 뭐 하라? 예? 뭐 하라고? 신고도 하고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그럼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죠? 성실하게 했으니까. 근데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보통 징수하면 뭐 나온다? 고지서 나간다. 이해가세요? 그럼 고지서 나가면 가산세 붙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면 끝.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세요. 신고 납부는 1차적으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안 하면 2차적으로 이제 누가? 과세권자가 가산세에 붙어서 고지서 발부한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자, 가산세가 뭐냐? 세법에 따른 무엇을? 의무. 신고의 의무와 무엇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해서 거기에 뭐하라? 가산. 더해서 걷어간다. 그게 가산세죠? 그때 가산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국세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느냐? 아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가산세는 세금 낼 거에 가산세 붙었으면 더해서 내면 되는 거고 환급 받을 게 있어 많이 냈으면 되돌려 받아야죠. 그때 가산세 부분이 있으면 빼고 나머지만 환급 받는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제 가산세는 어떤 거냐 구분하면 첫 번째 뭐? 신고 안 했으면 뭐? 무신고 가산세예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 안 한 거죠. 그러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 20%. 100만 원을 신고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100만 원에 몇 프로? 20%면 20만 원 붙겠죠? 예. 근데 여기 무신고라고 그랬죠? 둘 다 뭐야? 신고 안 했죠? 근데 여기는 부정자가 붙었네. 이건 뭐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그럴 때는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 요거 하고 볼 거예요. 순서 바꿔서. 그리고 과소신고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잖아요.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만 신고했어요. 그럼 부족한 거 20만 원에 10%. 부정한 방법, 부정이 뭐예요? 일부러 세금 안 내려고 이중장부 만들거나 비용을 부풀리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줄여서 신고했다. 괘씸죄 몇 프로? 40%. 그리고 신고도 안 했으니까 뭣도 안 했다는 얘기요? 그럼 납부지 않은 가산세죠. 여기 잘 보세요. 미납부세액의 0.021이래요. 하루 계산. 10만 분의 25. 좀 이따 볼 거예요. 10만 분의 얼마? 25는 하루에 0.025% 곱하기 일수. 며칠 늦게 내느냐? 하루라도 빨리 내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근데 국세는 요거 해라가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으면 몇 프로? 고지서 나온 거 있죠. 그래서 국세는 기억하고 니은 두 개 합친 건데 지방세는 뭐만? 기억,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교재 한번 보죠. 여러분 472페이지 474페이지 맨 위에 신고 불성실은 뭐예요?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 그럼 첫 번째 방가로 1번 무신고는 신고 아예 안 한 거죠. 근데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반 무신고는 단순히 신고를 안 한 거지 일부러 안 한 거 아니다. 그래서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가로한 생략하고 안 했을 때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얼마? 20에 상당하는 금액. 그래서 무신고는 몇 프로라고? 20%. 그리고 2번 동그라미 2번 부정자가 붙었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그러니까 일부러 세금을 안 내려고 신고를 안 했다. 고의적으로. 이럴 때는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 40%. 고의성이 없으면 20%. 고의적으로 신고 안 했다 판단이 되면 40%. 이해가세요? 다음 방가로 2번 과소신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를 하긴 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한 거죠. 그래서 1번 일반 과소는 고의성이 없어요. 착오로 누락될 수도 있잖아. 빠뜨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했다.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럼 부족한 세액 있죠? 부족한 세액 100만 원이 돼 80만 원으로 신고했으면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에 10%? 10%? 예, 그리고 밑에 부정자가 붙으면 뭐라 그래요?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축소시켰다. 그럴 때는 40%다. 거기 박스에 보시면 1번만 보세요. 1번 사기나 기타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 납부세 한 경우는 100분의 얼마? 40. 그렇게만. 됐어요? 예, 요렇게만 보시고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5번은 뭐라 그랬어요? 475조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거기 1번 보세요. 1번 납동그라미 1번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곱하기 가로안 생략하고 두 번째 줄 끝에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곱하기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그랬죠. 그게 10만 분의 25야. 10만 분의 얼마요? 25. 그래서 밑에 박스에 넣어놨죠. 다시 요약합니다. 밑에 박스. 납부하지 않은 세 또는 과소납부했다. 그거 곱하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날짜 곱하기 1일 계산이에요. 10만 분의 얼마? 25. 그러면 0.025% 이게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다. 됐어요? 그리고 밑에 2번. 여러분 가산세 붙어서 뭐 나온다고요? 고지서 나오죠? 그래서 2번 고지서에 법정 납부 기한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중 납부 고지서에 따른 두 번째 끝에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얼마? 3. 됐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 국세에 대한 이거죠. 국세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기업 이거잖아요. 그게 몇 번? 1번. 요거는 몇 번? 2번. 두 개 합친 거. 미납부세 곱하기 0.025 곱하기 늦게 낸 일수 50일이면 50일, 100일이면 100일이면 100일.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있죠? 별도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냈으면 또 몇 프로? 3% 따로 계산해.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합친 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한다. 국세. 됐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7번으로 가요. 7번. 7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476조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나왔죠. 예. 거기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1번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3번은 지워요. 그거 없어진 거야. 없어진 게 아니라 적용하지 않는다. 1년 동안은 가산금으로 가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보세요.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곱하기 세 번째 줄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일수 곱하고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하면 10만 분의 25다. 됐어요? 자, 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몇 번만? 여기 기억 그러면 몇 번? 1번만. 이해가세요? 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몇 번만? 1번만.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옆에다가 메모하세요. 뭐라고? 동그라미 앞에다가 가산금. 가산금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가산금. 그리고 동그라미 몇 번? 3번 있죠? 거기다가 여기 보세요. 2번은 뭐라고요? 가산금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되고 3번은 뭐냐?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뭐?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무거울 중자.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2번, 3번까지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1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에 2번을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고 3번을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방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는 1번만 계산하면 돼. 미납부세액에 곱하기 뭐? 0.025 곱하기 1수.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서 봤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하나 더 봐요. 477쪽. 가산세 뭐라고 그랬어요? 감면. 가산세를 뭐야? 가산세 붙었는데 뭐 해준다고요? 감면이 뭐예요?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가산세 붙었는데 깎아주겠다. 왜? 거기 제목 하나 봐요. 1번 477조 천재지변 그랬죠? 여기 보세요. 그냥 들으세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죠. 근데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우리 동네가 지진이 발생해서 천재지변,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재해를 입었어요. 지금 중론에 사느냐 정신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까먹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왜 지나갔어요? 천재지변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 안 하겠다. 이해가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산세 너 왜 신고 납부 안 했어? 아, 신고 납부하려고 했는데 그 기간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우리 동네 난리 났었잖아요. 확인이 되면 그래? 그럼 가산세 안 붙이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밑에 양가로 2번 뭐?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라고 그랬죠? 자, 요거 설명 듣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양가로 2번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긴 했는데 법정신고 기한 후 지나고 몇 년 이내? 2년 이내. 여기서 중요한 건 몇 년? 2년 안에 뭐를 하라? 수정신고를. 수정이 뭐죠? 뜯어 고쳐갖고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거. 예를 들어 이 얘기예요.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내가 착각을 해서 얼마? 80만 원으로 신고했잖아요. 그럼 부족하게 신고했죠. 그렇게 신고했어도 기한 지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내가 이거 잘못 계산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뭐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무엇을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과소신고 가산세 이미 붙은 거 있죠? 깎아주겠다. 빨리 신고하면 많이 깎아주겠다. 몇 년 안에 하라? 2년. 여기 보세요. 이 얘기요. 여기. 자, 취득세 볼게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마지막 날이니까 기한이죠. 예, 요때까지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긴 했는데 과소신고. 여기 보세요.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인데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제가 착오로 80만 원으로 신고했다. 그럼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 이게 뭐예요? 부족한 거죠? 요거에 대해서 뭐?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부족하게 신고했잖아요. 얼마 세금? 20만 원. 여기에는 고의성이 없으면 10%만 붙어. 예? 근데 과세권자가 볼 때 요놈이 일부러 줄인 것 같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했다. 그럼 몇 프로? 40%. 둘 중에 하나 붙었겠지. 예? 여태까지 성실하게 신고 안 했으니까 붙었어요. 됐어요? 이렇게 붙었어도 신고 기한 지나고 몇 년? 2년 기간 줘요. 1년, 또 1년, 더한 몇 년? 예? 2년 안에 납세 의무자가 이거요 내가 계산해서 신고한 게 잘못됐어요 라고 뭐를 해? 이실직고 하는 거지. 수정 신고 뜯어 고쳐 갖고 다시 신고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수정 신고. 여기 보세요. 수정 신고를 하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붙은 거 깎아주겠다. 요 이미 붙은 거에 대해서 뭐 감해주거나 면제 혜택을 주겠다, 깎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기간 지나고 몇 개월 안에 1개월 안에 하면 90%를 깎아줘. 이 가산세 붙은 거에 90%를 깎아줘. 1개월 초과 3개월. 그래서 요때 뭐를 하면 신고를 했다 그러면 75%. 6개월 안에 했으면 6개월 지나고 3개월 적용 6개월 지나고 요때 신고하면 몇 프로? 50%. 요때 하면 30%, 20%, 10%까지. 그러니까 이건 세부적으로 기억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암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 핵심만 기억하라는 얘기죠. 뭐를 하면 언제까지 신고기한 지나고 몇 년? 2년 안에 뭐를 하면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뭘 깎아줘?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주는데 상징적으로 하나만 한 달 안에 뭐가 들어오면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90% 깎아준다. 그 얘기야.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477조. 자, 거기 수정신고한 경우 다음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몇 프로? 90% 깎아줘요. 2번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75%, 3개월 초과 6개월 안에 하면 50%, 1년 안에 하면 30%, 그 다음 년도 1년 6개월 이내 하면 20%, 그죠? 2년이 될 때 신고가 들어오면 10%만 깎아준다. 빨리 신고할수록 많이 깎아준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뭐를 어떤 사람이 수정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과소 부족하게 신고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다시 신고를 하라. 이게 수정신고죠? 이렇게 들어오면 뭘 깎아준다고? 가산세. 무슨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됐어요? 예? 또 하나만 맞아볼게요. 478페이지.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교재. 478조 3번.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랬죠? 예, 여기 보세요. 자, 똑같이 봅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무엇을 하라?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죠? 이때까지 뭐 해야 돼?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죠? 근데 이때 신고를 안 했어요. 뭐 안 했다고요? 신고 안 했네? 그럼 가산세가 붙죠? 과소신고 가산세예요? 아니지. 신고 안 했으니까 그렇죠. 무신고 가산세가 붙겠죠. 예? 그럼 일단 기한이 안 했으면 무신고 가산세, 고의성이 없으면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이면 40%, 둘 중에 하나 붙었겠죠. 그런데 여태까지 뭐를 안 했어도
신고를 못했어도 또 한 번 기회를 줘. 신고 기한 지나고 요건 6개월이에요. 몇 개월? 6개월 안에 무엇을 하라? 신고하라. 그래서 기한이 지났어요. 기한 지나고 나서 신고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래요. 무슨 신고? 기한 후 신고하면 뭘 깎아줘? 여기. 무슨 신고? 무신고. 이게 중요한 거야. 그죠?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몇 퍼센트냐? 그건 외울 수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참고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인데 1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50% 깎아줘. 요 기간 안에 신고하면 30% 깎아줘. 요 기간에 신고하면 20%. 그러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기억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를 신고 안 하는 사람이 지나고 나서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하면 뭘 깎아줘?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과세표 전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그죠? 다음 금액을 감면한다. 1개월 안에 하면 50%. 2번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20%를 깎아준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산세 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신고? 수정신고는 뭐라고요? 부족하게 신고한 거 정상적으로 뜯어 고쳐가지고 신고하는데 몇 년 안에 하라고? 2년 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뭐라고요? 기한 후 신고. 요거는 신고 안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수정신고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법정신고니 기간이 지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뭐를 하면 수정신고가 들어오면 뭘 깎아줘? 과소신고 가산세 붙은 거 감해주겠다. 이해가세요? 이때는 여기는 뭐 요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건 뭐냐? 신고가 안 들어오면 가산세 붙어서 확정할 거 미리 정보를 소스를 알고서 그때 딱 들어오면 그런 건 안 깎아준다 이거지. 자, 그것까지는 비교 않고 할 거 없고 1개월 안에 하면 몇 프로? 90%. 3개월 이내 하면 75%. 6개월 안에 하면 50%. 1년 안에 하면 30%. 1년 6개월에 하면 20%. 2년 될 때까지 하면 1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년 안에?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깎아준다. 뭐를? 과소신고가산세. 그죠?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신고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그걸 뭐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죠? 그럴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죠? 그러면 신고기한 지나고 몇 개월? 1개월 이내 하면 50%. 그죠? 예,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에 하면 20%, 50%, 30%, 20%를, 이거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몇 프로? 20%를 깎아주는데, 이때는, 여기 보세요. 신고서만 뭐하면, 납부까지 하라, 그게 아니라, 이런 뭐만 하면, 예? 기한 후 신고서 제출하거나, 수정신고서만 제출을 하면, 납부 안 해도 깎아주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는 건, 세금까지 납부해야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신고서만 제출하면 깎아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프린트 나간 거 있잖아요. 뒷면 일일 학습이라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맨 위에 가산세, 지방세, 가산세 맨 밑에 3번 기한 후 신고했을 때 무신고 감면해 준다. 그리고 4번에 맨 밑에 수정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 주는데 가로 안에 신고서만 뭐하면 제출하면 깎아준다. 거기 프린트 잘못됐죠? 예? 세 번째 거 고쳤나? 3번 기한 후 거기 몇 프로? 20%. 그죠? 50%가 아니라 몇 프로? 20%. 예, 붙여넣기 하다 보니까 실수했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부터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 하거든요. 근데 다만 1월 달에 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이런 게 이미 한 번 정도 듣고 다시 정리하면 집중이 된다 이 얘기 그런 뜻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로지 뭐에 대한 거? 예?
신고, 납부에 대한 것만 물어봤잖아. 신고, 납부. 그죠? 예. 신고, 납부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신고, 납부.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이거잖아. 정리하면. 누가? 신고, 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뭐하라? 자진해서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신고 기한 내. 그죠? 이때 성실하게 안 하면 누가? 과세권자가 뭐한다? 2차적으로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발부한다. 그런 세금이 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이 해당이 된다. 그죠? 이때 가산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산세는 자,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 요거는 뭐요? 국세를 안 내서 가산세가 붙으면 국가로 가는 거고, 지방세를 안 내서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세로 간다. 그죠? 세금을 감해준다고 그래서 가산세 붙은 것도 감면 혜택 주는 건 아니다. 감면 혜택 주는 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할 때만 깎아줘요. 그리고 가산세는요, 납부할 세금에는 더해서 내고, 환급받을 세금 있으면 그건 뭐하라? 빼고. 그죠? 이때 가산세는 무신고는 신고 안 했죠? 고의성이 없으면 몇 프로? 20%. 사기 붙었죠? 부정한 방법. 그러면 40%. 그죠? 그리고 과소는 부족하게 신고했으면 10%인데 부정자가 붙으면 40%. 그리고 여기가 헷갈려. 납부 늦게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국세는 기억하고 몇 번? 니은. 요거 두 개 합쳐서 납부지연 가산세라 하고, 지방세는 몇 번만? 요것만 계산한다 이거야. 지방세는. 왜? 이런 건 가산금으로 별도로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제 가산세 감면 혜택 주는 것은 수정신고는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하면 뭘 해준다고요?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준다. 그죠? 예. 그리고 기한 후 신고 있죠? 기한 후 신고는 언제?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뭘 깎아줘요?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50%, 30%, 20%를 깎아준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납부까지 하는 게 아니라 뭐만? 신고서만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이런 자료는 여러분 거기 적어봐요. 프린트에. 우리 수업할 때 나가는 프린트에는 밴드가 있어요. 학원 밴드. 군자 공임무 연세 법학원. 예? 군자 공임무 뭐라고요? 연세 법학원. 이렇게 연세 법학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 학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여기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내가 프린트가 없는데 학원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료 보면 여기 들어가면 알 수 있고. 그럼 세법만? 아니지. 다른 과목도 있단 말이에요. 세법도 김성래 세법 있어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예. 여기든 같이니까. 예. 이것도 뭐예요? 저 밴드예요, 밴드. 이렇게 해서 학원에 대한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라. 이해가십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징수로 갑니다. 예.